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안면부 및 두통 영역에서 매우 흔하지만 이를 캐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만 하고 있으며 계속 낫지도 않고 만성화가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헤어밴드를 찬 듯 띠를 두르듯이 느껴지는 압박감, 묵직, 수심, 꽉 끼는 모자를 쓴 듯이 느껴지는 두통. 남성분들은 일생 동안 10명 중 7명, 여성분들은 10명 중 9명이 경험한다는 긴장성 두통, 즉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검사상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1차성 두통으로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2차성 두통, 즉 뇌종양이나 뇌출혈 등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에 비해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를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약한 구역질을 동반하거나 중등도의 두통을 1년에 180일 이상 경험하게 해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장성 두통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기에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긴장성 두통은 뒤통수, 정수리 근처, 옆머리, 이마 근처에서 비박동성, 즉 짓누르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되는데요. 90%는 양측성으로 통증의 강도는 약한 정도에서 중등도로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두통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 기준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두통은 간헐적으로 평균 12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사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7일,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만성화가 되기 전에는 구역이나 구토를 동반하지는 않고요. 빛에 굉장히 민감해져 빛을 두려워하는 빛공포증, 소리에 민감해지는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는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목어깨의 만성적인 근육통 등에 의해 일어나는 연관통 부위와 같은 부위에 일어날 수 있고 옆머리에 일어나는 두통은 측두근의 근막통증 부위, 즉 근육통 부위와도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덴마크 신경학자이자 교수인 올레센 박사는 긴장성 두통은 혈관기원의 통증 입력과 근육기원의 통증 입력의 혼합이 두통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는데요. 혈관기원의 통증이 우세할 경우 편두통 같은 심장박동 같은 통증이, 근육기원의 통증이 우세할 경우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 입력에 있어서 우리의 통증이 뇌로 올라갈 때 이를 억제하는 시스템의 경로에 결함이 생길 때 만성 긴장형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에 정신적인 요인들, 우울, 스트레스, 걱정 요인의 신호 입력이 많이 가해질 경우 통증 억제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긴장형 두통을 더 잘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이러한 근막 통증에 의한 근육통과 긴장성 두통을 구분하는 꿀팁을 설명드리면, 근막 통증은 입을 벌리거나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하거나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목어깨의 연관통에 의한 통증도 평소에 목어깨가 항상 뭉치고 뻐근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눌렀을 때 안면부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근육 자체에 의한 통증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 긴장형 두통은 위와 같은 자극과는 무관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를 구분할 줄 아는 의사를 만나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겠죠? 긴장성 두통이 일어나는 기전을 알아봤으니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긴장성 두통이 잘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잘못된 자세로 일하게 되는 작업 환경, 귀찮게 하는 상황들, 기후 및 날씨 변화, 근육의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걱정, 우울, 지나친 약물 남용 또는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또한 많은 연구에서 턱관절 관련 근육의 활동과 턱관절 장애가 긴장성 두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약물기나 높은 교합도 관련이 있고요.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나 수면무호흡증, 중증의 코골이 또한 유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 또한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래된 만성 긴장형 두통은 치료가 힘든데 특히 어떤 일에 있어 쉽게 좌절을 하는 성격이거나 약물 과용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여러 정신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하여 긴장성 두통을 치료해 주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두통 없애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자 교육인데 바로 이 영상을 보고 두통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반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식습관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긴장성 두통이 의심된다면 이를 줄여나가야 하고요. 술 역시 숙면을 방해하므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자주 먹는 약들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섭취량을 줄일 경우 처음 1, 2주 동안은 두통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턱관절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은 질긴 음식은 저에게 양보하시고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한데 어떠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삶이 피폐해지고 각종 질환에 걸릴 때 그 차이를 분석하고 전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 다른 영상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이 영상이 끝나고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보톡스 치료나 스플린트 등의 구강장치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목 어깨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은 스트레칭과 따뜻한 찜질, 물리치료를 받아서 해결해주는 게 좋습니다. 긴장성 두통의 약물 치료는 두통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약을 복용하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긴장형 두통에서 쓰이는 예방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에서 쓰이는 첫 번째 약물로는 타이레놀, 안전하면서도 두통 치료에 무난하게 쓰이는 약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500에서 650mg의 적은 용량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몇몇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긴장성 두통이 의심된다면 저 약을 2알은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의 진통 소염제 또한 긴장성 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 소염제를 평소에 자주 드셨다면 오히려 약물에 의한 긴장성 두통 유발 가능성이 있으니 예방치료 약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방치료 약물로는 사망계 항우울제인 에트라빌 등이 있는데요. 자기 전 반알에서 3알까지 꾸준히 복용하시면 유의한 두통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분류상으로는 우울증 치료제로 되어 있지만 우울증 치료로 쓰는 용량이 아니라 만성 통증에 쓰이는 약이니 분류 자체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 치료에 중점을 두고 처방받아 의사 지시하에 잘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두통 치료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